LA 카운티 지역의 방역 기준 등급 완화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제한적인 실내 영업 재개 등 경제 활성화가 빠르면 주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제 재개 조치가 취해지면 경기 회복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인 경제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4명 정도는 6개월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상 복귀에 1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 중반대로 안정된 것이 반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남가주 지역은 겨울 폭풍 후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산간지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한인은행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방역 기준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빠르면 주말쯤에는 제한적인 실내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식당 내 식사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337명. 지난달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주정부의 방역 기준 등급이 조만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1단계인 퍼플 단계지만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주정부 보고에 따르면 제한적인 실내 영업이 가능한 2단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드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명 이하, 코로나 검사 확진 판정 비율은 8% 이하입니다. LA 카운티는 일주일 사이 인구 10만 명당 7.2명에서 5.2명으로 코로나 검사 확진 판정 비율은 3.5%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이 충족돼도 2주를 유지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지난주 주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접종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백신량을 늘려 200만 회분 이상 접종을 마친 카운티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내 영업 재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레드 단계로 이동해도 사항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뒤에 실내 영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식당 내 식사를 시행할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실내 영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변 다른 카운티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만 실내 영업이 제한될 경우 식당 내 식사가 가능한 다른 카운티로 이동해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레드 기준을 충족한 이상 제한적인 실내 영업 재개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오는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실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조만간에는 실내 영업이 재개되고 스포츠 행사장에도 관중 입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용시장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사명 기자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실내 영업 등을 재개할 수 있는 레드 등급 완화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재개 2단계인 레드 등급으로 내려가면 소매업소와 대형 상가 수용 인원은 25%에서 50%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LA 한인 상권 경기를 보여주는 요식업계도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요식업계도 식당 실내 영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실내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안에 좀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고쳐야 할 것들을 좀 고치고 또 소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25%의 수용 인원으로 제한되지만 직격탄을 맞은 식당 업계에는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헬스에서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내에 25% 이상은 넘기지 않게끔 해야 되고 수용 인원으로 25%가 허용되는 박물관과 동물원 그리고 아쿠아리움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극장은 보다 엄격하고 자세한 수용 인원 지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카운티 정부는 입장 인원을 100명 또는 25%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육관 운영은 제한 인원을 10%로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레드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용시장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주정 연설 내용을 전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강력한 주민 소환 압박을 받고 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현재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로 운영되는 다저스 구장에서 오늘 주정 연설을 가졌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 학교 대면 수업과 경제 재개방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미 주 전체에서 현재까지 1,100만에 가까운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경제 재개방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 전체 일일 신규 확진자가 2,300여 명 정도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더 많은 카운티의 등급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s of today, 24 of our 58 counties are out of the most restrictive tier, and many more are poised to move next week. 뉴섬 주지사는 최근 통과된 주정부 경기 부양책을 통한 저소득층과 스몰 비즈니스 지원도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6개월 내에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인 기자입니다. 미국인 40%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되는 시점을 향후 6개월 이내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이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1주년을 앞두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2달 전 긍정 답변보다 14%포인트가 올랐는데 백신 접종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Like our granddaughter lives in Port Charlotte on the west coast of Florida, but we'll probably go now in the next few weeks to visit. 백신이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한 OECD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석 달 전에 비해 1.4%포인트 높인 5.6%로 발표했습니다.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로 불리는 이른바 백신 여권을 출시했습니다. 국가 간 상호 인증 논의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정작 WHO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접종 이후에도 면역력 지속 기간이 불투명할 뿐더러 불평등 문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50일 가까이 1,000명을 넘겼고 등교 수업 한 달 만에 교사와 학생 2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3.69%나 뛰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하루 무려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 중반대의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저가 매수세도 대거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망언 교수인 램지어가 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본 측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망언 논문에 대한 토론은 다른 학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입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하버드대 공개 세미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 사건이 주제로 램지어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2년 전 일본에서 몰래 출국한 인물.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곤 전 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본 사법부의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Carlos Ghosn would get a fair trial in Japan. Yeah, I think so. Do I know so? No. Could I demonstrate this? No. It's just an instinct. 또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며 일본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I look at Japan and I see a pretty safe. I don't see a whole lot of problems there. The United States is. It's clear that we have a problem. 1시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공개 세미나였지만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았고 개인 발언도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의 비판으로 입지가 좁아진 램지어 교수가 최소한의 공개 활동은 이어가면서도 논문과 관련된 질문 등은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 교내신문은 램지어가 동료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더는 논란을 증폭시키고 싶지 않다며 논문에 대한 토론은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고 썼습니다. 논문을 자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AP와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등 주요 외신들까지 이번 사태를 자세히 다루기 시작하면서 램지어 망언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 내의 일부 주들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 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재자 투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법안들입니다. 대부분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들입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공화당 주도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이 투표 문턱을 높이려고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부재자 투표를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사전 조기 투표 기간을 9일 단축하고 선거 당일 투표소 마감을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 선거 후 유권자를 억압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정 지역에 투표소를 적게 설치하는 등 투표권 행사를 억압할 수 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주의회는 투표소 관리와 운영 그리고 개표 등 선거 과정을 책임지고 있어 이번 입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43개 주의회에서 투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 253건이 발의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 국가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 나온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먼저 미국에 대한 5대 안보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The region itself contains 4 of the 5 priority security challenges: China, Russia, North Korea, as well as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북한이 첨단 사이버 작전 능력에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과 핵 개발 노력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목표와 일치한다며 지상 기반 요격 시스템 등을 강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aises the confidence of any employment of a ground-based interceptor and will help as any advancement in North Korean capabilities might put forth. 데이비슨 사령관은 또 북한이 중국의 무기나에 불법 석탄 수출 등으로 수입을 올려 지속적으로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오늘 늦은 밤부터 남과주 지역은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오전 내내 비교적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엔틀럽 밸리와 산간지대에는 최고 12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한파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맑은 날씨와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네, 고객의 합의금 180만 달러를 횡령한 변호사가 기소됐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한인 변호사였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팬데믹으로 LA 마라톤이 연기됩니다. 주최 측인 맥코트 파운데이션은 올해 3월 20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LA 마라톤을 오는 11월 7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중 8명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부동산국은 한 명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면허 취소를 받았으며 3명은 음주운전, 2명은 폭행, 1명은 어린이 학대, 또 다른 1명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 등 총 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이 야외 조형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 공원국은 올 여름부터 1년 동안 플러싱 매도우 코로나팍 일대에 설치될 조형물 공모전 제안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경주 전 연방보건부 차관보의 아들 댄 고 씨가 연방노동장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댄 고 씨는 지난 2018년 매사추세츠 3지구 연방 하원직에 도전했다가 예비선거에서 떨어졌으며 보스턴 근교도시 앤도버에서 행정관으로 선출돼 2년간 활동했습니다. 벨뷰에서 활동해온 한인 변호사가 고객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워싱턴주 보험당국은 김모 변호사가 최소 15개 보험회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합의금에서 $180만 이상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인은행들의 주가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점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최근 몇 달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인은행 주가. 특히 한미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70%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반적인 은행주들의 강세 속에 4개 상장 한인은행 모두 1년 내 최고가를 넘어서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이제 한미은행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이제 오늘까지 봤을 때 오늘 최고치 기준으로 78%를 폭등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비 한 36% 정도를 폭등했고 오픈뱅크하고 이제 퍼시픽시리뱅크 같은 경우는 뭐 나란히 한 58% 정도 올랐는데 한미은행 같은 경우도 한 15개월 정도 최고치까지 반등했고 뱅크 오브 호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한 15개월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한인은행을 포함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손실은 예상보다 적었고 반면 대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며 은행 실적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자본 충당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충당금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이제 꺼내가지고 인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론드맨 그런 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볼륨이 더 좋으니까 그게 두 번째 도움이 되고요. 더구나 최근 국채금리 상승 등 금리 인상 압박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주 등 성장주 중심에서 은행주나 제조업주 등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시장에서는 항상 앞으로 이제 그 전망을 봐가지고 미리서 액팅을 하거든요. 그게 앞으로 경제가 잘 되니까 그러면은 은행이나 뭐 이제 manufacturing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travel related stocks 그런 데가 잘 될 거라. 그래서 거기 이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쏠리고. 전문가들은 백신 보급 등으로 인한 경제 재개방 속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인 경제의 빠른 회복은 결국 한인은행들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얀마 군부가 이제는 아예 무력 점령에 착수했습니다. 시위 중심지가 되고 있는 대학과 병원 그리고 공공시설까지 접수했습니다. 시위대에 대해서는 인내가 끝났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최대 도시 양곤의 주택가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지만 곳곳에서 총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치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군경은 숨어있는 시위대를 색출한다며 매일 밤마다 주택가를 돌며 마구 총을 쏘아대는 토끼 몰이식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시민들이 저녁 8시부터인 통행 금지를 깨고 밤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을 이어갔지만 50여 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군경은 주요 병원과 대학, 공공시설까지 무력 점검에 나섰습니다.
쿠데타 이후 시위 상황을 상세히 전해온 미얀마 나우를 비롯한 5개 현지 매체에 대해선 아예 면허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미얀마 국영TV는 어제 방송에서 정부는 폭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내가 다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수녀는 경찰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총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얼마 뒤 총에 맞아 쓰러진 남성 옆에서 울고 있는 수녀의 모습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미얀마 군정의 강경 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경을 접한 태국은 대규모 피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7개 지역에 난민 수용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중에는 해외 관객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일본 내 거주자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관객 상한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방침에 따라 다음 달쯤 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들의 단일화 작업이 치열합니다. 안철수, 오세훈 후보는 각 당을 교차 방문했습니다. 박영선, 김진애 후보는 오는 17일쯤 후보를 단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 없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방문하자 단일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역할, 도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후에 안 후보 없는 국민의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곡지구에가 있어가지고 제가 맞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교차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서로 만나자던 말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범여권에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밀고 당기기를 끝내고 오는 1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여는 단일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도 불붙었습니다. 박영선 캠프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2009년 공문을 새로 공개하며 오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서울 내곡동 가족당 개발 보상금으로 36억 원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후보는 해당 사업은 시장 취임 전 시작됐으며 10년 전에 이미 해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악의적이다.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싸움의 도덕성 싸움까지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 마지막 일정으로 4월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곳 다니고 싶다. 선거 승리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며 격려했는데 대선 주자인 자신에게 하는 다짐으로 들렸습니다. 또 다른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런 이 대표를 찾아 고생했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참전에 대한 의지는 여권 대항마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망입니다. 코로나 방역, LH 투기 의혹 등을 바짝 챙긴 뒤 5월 전후로 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야권 잠룡들은 대체적으로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당 소속 없이 재보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쪽이고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직 지사로서 관망, 유승민 전 의원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아 참전합니다.
참전파들은 재보선 승리 시 자신의 지분을 내세우며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테고 관망파들은 재보선 결과를 보며 각 진영의 복원을 명분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다는 셈법입니다. 예, 백가쟁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엄청난 논쟁이 한두 달 동안 벌어질 것 같아요. 선택을 받는 사람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나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가운데 패자도 야권 대권 주자로 등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LCT가 분양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장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법원장과 검사장 등 유력 인사들의 명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LCT란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름과 직함, 전화번호의 선택 호실과 인맥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전직 법원장과 검사장 등 전 현직 고위 공직자는 물론 유명 기업인과 금융인, 지역 언론사 대표들 이름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특히 선택 호실란에 희망평수와 청수까지 세세하게 적힌 게 눈에 띕니다. LCT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이 관리하는 사람들로 각각 구분돼 있습니다. 문건은 지난 2015년 10월 LCT 분양 당시 작성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 삼촌이 그거 하루 전날 작성을 그래 됐고 준비랑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입주한 사람들도 거기 한 30-40%는 입주해가 있어요. 이제 비 받고 바로 나간 사람도 있고. 해당 문건을 근거로 LCT 측이 유력 인사들에게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인사 일부는 실제로 LCT 분양을 받기도 했는데 하나같이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 2차 분양이 되고 나서 미분양된 게 있으니까 계약을 해라. 가지고 가서 제가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게 사전 분양이 아니고. LCT 측은 당시 미분양 사태가 이어져 자녀 세대 분양을 위해 만든 고객 명단일 뿐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4년 전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LCT 분양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시행사 관련자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네, 한국의 백신 관련주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업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4조 원의 돈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한 증권사 지점에서 청약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대기표를 뽑고도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유망주라고 그렇게 소개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해봤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첫날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청약 첫날 증거금으로 14조 1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청약 열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첫날 경쟁률은 76대 1에 달했습니다.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는 방식에서 올해부턴 일반인 공모에 배정된 물량 절반을 증거금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뀐 데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중복 청약하는 것도 가능해져 투자자들이 더 몰렸습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손자 다 이렇게 가족 단위 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길게는 1시간까지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증권가는 기업 전망과 청약 열기 등을 봤을 때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오른 뒤 상한가를 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매우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 위축된 증시 분위기야 차익 실현 매물 등을 고려하면 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정상화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빠르면 주말부터는 실내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이 열리고 스포츠 행사에는 관객들이 들어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주가도 크게 반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하루 무려 20%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Dead cat bounce, 죽은 고양이가 잠시 요동쳤다가 다시 숨지는 것처럼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산중절간을 걷는 것처럼 항상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